사회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종종 내면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는 물질적 성취가 정신적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작은 비난에도 쉽게 무너지는 심리적 취약성을 보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인이 겪는 보편적인 심리적 경험입니다. 내면의 안정감 부족과 자아 확립의 어려움을 시사합니다. 도널드 위니컷의 거짓 자기 개념은 개인의 내적 갈등을 설명합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는 현상입니다. 거짓 자기는 외부의 요구에 맞춰 형성된 가면과 같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억압함으로써 심리적 불안정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거짓 자기가 진정한 자기를 대체할 때 심화됩니다. 이 스크립트는 단순한 과거 회상을 넘어섭니다. 내면의 어린아이를 만나는 여정을 다룹니다. 이는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를 내면의 연금술이라 부릅니다. 이 여정은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내면의 연금술에 동참하세요. 트라우마 전문가 가보르 마테 박사의 관점을 소개합니다. 마테 박사는 트라우마를 단순히 외부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내면의 상처입니다. 이는 개인이 사건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트라우마는 주관적 경험이며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이해는 트라우마 치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내면의 상처는 의식적인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잠재의식 속에 깊이 저장됩니다. 또한 신체 세포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을 트라우마 패키지 형태로 저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저장된 트라우마 패키지는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칼융은 인간 정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림자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압한 감정들로 구성됩니다. 분노, 슬픔, 공포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감정들이 그림자가 됩니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는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조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면 아이는 이유 없는 불안감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무기력감 또한 내면 아이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갈등도 내면 아이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내면 아이의 구조 요청으로 해석됩니다. 심리 전문가 틸 스완은 강력한 치유 기법인 컴플리션 프로세스를 제시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핵심 단계는 상처의 근원을 파악하고 감정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Completion 프로세스는 자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Completion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는 트리거를 문으로 삼기입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나거나 불안한 감정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감정은 과거의 경험으로 통하는 문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트리거는 과거의 미해결된 문제나 기억을 탐색하는 시작점입니다. 트리거를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감정적 반응을 해소합니다. Emotional 비파사나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명상 기법입니다. 감정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어느 부분이 조이는지, 어떤 감각이 드는지 주의 깊게 살핍니다. 감정을 색깔이나 형태로 시각화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판단 없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컴플리션 프로세스의 2단계는 감정의 노래를 들어주기입니다. 감정을 싱잉볼의 진동처럼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소리가 다 울려 퍼질 때까지 허용합니다.
이는 감정을 완전히 경험하고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에 대한 저항은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감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용적 태도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Completion 프로세스의 3단계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입니다. 이 단계는 현재 느끼는 감정을 탐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재의 감정은 과거의 특정 기억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며 어린 시절의 특정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현재의 감정적 반응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 기억 속에서 잊혀진 순간들을 탐색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과 같은 경험에 집중합니다. 홀로방에서 울고 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의 감정을 인지합니다.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억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컴플리션 프로세스의 4단계는 성인 자아의 개입입니다. 이 단계는 현재의 성숙한 자아를 과거의 특정 장면으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아는 과거의 자신에게 지지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치유를 돕습니다. 빈 의자 기법은 아동 심리치료에 활용됩니다. 아이 앞에 앉아 눈을 맞추고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건넵니다. 예를 들어 네 잘못이 아니야와 같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는 아이에게 안정감과 치유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컴플리션 프로세스의 5단계는 재양육과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 단계는 아이의 내면을 치유하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은 아이가 원하는 안전한 피난처를 상상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는 아이가 편안함과 보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상 속 피난처는 아이의 개별적인 필요와 선호에 따라 맞춤화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전한 피난처에서 아이를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 행위는 돌봄의 시작입니다. 아이에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성장을 돕습니다. 이러한 돌봄과 놀이의 과정은 내면의 아이를 치유합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 과정을 재양육 리페런팅이라고 합니다. 치유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감정 근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서적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기사랑 노트 쓰기입니다. 이 방법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 노트를 작성합니다. 노트에는 내면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글쓰기 활동은 뇌의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서적 안정은 스트레스 감소와 전반적인 웰빙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천 팁은 3인칭 대화법입니다.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객관화는 고통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며 감정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 실천 팁은 아이의 눈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웅덩이를 뛰어넘는 아이처럼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맛에 감탄하며 미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생동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고장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로 인해 본래의 빛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상처는 일시적이며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 빛날 당신의 모습을 응원합니다. 치유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진짜 나로 돌아가는 귀환의 여정입니다. 본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치유는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것입니다. 시청자에게 가슴에 손을 얹는 행동을 권유합니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해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이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